자, 두 번째 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사연이고, 에어훈님께서 고민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에어훈님께 감사하다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래 지금 이게 썰방 시간이 아닌데, 지금 마땅히 할 거 없어가지고 땡겼어요. 땡기다가 뭐 미션이나 뭐 게임 같은 거 할 일 있으면 그때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3살 2학년 대학생 남자입니다. 제가 지금 공무원 일반 기계직 계속해야 하는지 고민이 있어 사연을 보냅니다. 공무원 기계직은 3개월 정도 공부, 2개월은 한국사 때문에 국어 기초만 하고 1개월부터 기본 이론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계 설계는 공식 암기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도 안 와요. 기계 공작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제 이력을 보시면 학력, 공고기획과 졸업, 지방대, 기계공학과 2학년 재학, 출결, 초등학교 때 한 번 결석한 거 빼고는 결석한 적 없음. 자격증, 용접 빌링 금형, 한국사 1급, 토익 490. 역학 실력, 재학 중인 학교 2학년 1학기 성적. 자, 공업사 B+. 참고로 세 문제 풀고도 B뿔 받은 친구도 있어요.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문제 다 풀었는데 B뿔. 정역학 B뿔. 신기한 점은 중간 산시점, 기말 15점인데 B뿔 받음. 열역학 B+. 이놈도 중간은 잘 모르는데 기말 5점 받았는데 B뿔 받음. 기계공작법 B뿔. 캐드 B뿔. 이런데 계속 공무원 준비하는 게 맞을까요? 혹시 제가 포기하면 다른 곳을 선택할 거 생각해서 계획 세운 게 있는데, 첫 번째, 인하공전원 편입해서 대기업 생산직 취업. 하지만 중견기업에서 영규직 하셨던 이모부 말씀으로는 아무리 오래해야 10년 간다고 하셨어.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대기업 관리직 및 기능직. 취업 몇 프로에서 휴학해서 토익 900점 받고 충남대 기계공학과 편입준비. 세 번째, 그냥 다니는 학교 졸업. 이거 말고도 다른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나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에오님, 제 질문 몇 가지 할 텐데,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일단 감사하고요. 하고 많은 공무원 중에 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는지부터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을 준비하게 된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 공무원을 준비하더라. 아니면 공무원 준비하신 분이 나보고 해보라고 하더라. 아니면 내가 군생활 하면서 공무원 이런 직업이긴 하고 관심을 가졌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23살이니까 군대를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을 것 같고, 왠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군대에서 이 군무원분들 일하는 거 보면서, 나도 군무원 해도 괜찮겠다. 많이 채용한다고요. 이게 많이 채용한 이유가 부사관 인력을 줄이면서 그 줄인 인력을 이제 군무원으로 이제 채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군무원이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좋다고 볼 수 없는 직업이에요. 물론 공무원인 건 맞지만, 자,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를 줄을 쫙 긋고, 군무원은 감수할 게 굉장히 많은 직업입니다. 그냥 솔직히 말해서 직업군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직업군. 민간인 같은 직업군. 네. 일단은 님이 어디 사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연고지나 고향으로 못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님이 후방이라면 웬만하면 못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 가냐? 전방을 가야 될 거예요. 아마 티오 많이 나오는 것도 전방일 거예요. 전방 어딘지 아시죠? 양구, 철원, 포천, 동두천, 파주 이런 곳. 그런 데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군인이기 때문에 훈련도 다 받고요. 미수지역도 걸려 있습니다. 어디 멀리 못 나가요. 그리고 월급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습니다. 소피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저기 군무원 계시네. 훈님 잘 오셨어요. 소피아님 군무원이죠. 저분 이거 군무원 고민 사연이거든요. 소피아님이 그래도 그나마 좀 좋은데 근무하고 있는데 소피아님 그동안 잘 지냈어요? 이분은 군무원 기계직 준비한다고 하거든요. 사연자분은.
소피아님하고 아마 직렬이 다를 것 같은데 그게 성적이 엄청 좋아야 돼요. 에어님. 그게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냥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성적 순으로 가는 거예요. 성적 순으로. 그러니까 합격자 중에 성적이 좋은 사람만 갈 수 있는 겁니다. 성적이 안 좋으면 수도권 가야 돼요. 윗지방으로. 그러니까 님이 너무 그냥 그냥 갈 수 있겠지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무식이님 어서요. 반갑습니다. 성적을 잘 맞아야 가는 겁니다. 지방은 자리가 없어요. 대부분의 군대 인력들은 다 전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방에 많이 뽑겠다는 거야. 지금 국무원 많이 뽑겠다는 건 전방에 티오를 엄청나게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고득점을 말했지 커트라인에 붙을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점수를 잘 받아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잘 받아요. 님이 어느 지역에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지역에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이 안 나와 있는데 만약 경상도나 전라도 쪽이면 꿈 깨셔야 됩니다. 좀 나쁘게 얘기하면 영영 못 내려올 수 있습니다. 영영. 왜냐하면 공무원의 인사제도가 내가 밑으로 가려면 누가 위로 와야 돼요. 근데 밑에 있겠다는 사람이 위로 가겠습니까? 절대 안 가거든요. 논산이라고요? 논산이 후방이잖아. 논산 힘들겠네. 그래서 이거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들으셨죠, 소피아님? 소피아님 하신 얘기 들으셨죠, 에어님? 강원도가 많다고 하잖아요. 강원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강원도에 사람들 그 강원도로 거의 가야 되는 거야, 합격하면. 웬만해서는. 내가 거의 수석이나 뭐 상위 한 10% 내외로 붙지 않는 이상은 강원도 가야 돼요. 근데 그냥 붙는 것도 힘들잖아. 에어님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합격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도 성적에서 10% 안에 든다는 건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에어님? 지금 합격할 그릇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태폭을 하자면. 자, 벌써부터 어려워한다는 거지. 보니까 에어님이 만약에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내한테 이 고민을 고민이지 않았어. 이제부터 팩폭으로 갈게요. 이미 공무원을 정말 하고 싶고 공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았으면 저한테 이 고민을 보내지 말았어야 돼. 근데 내한테 이 고민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공부가 싫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왜 친구 말만 듣고 시작합니까?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친구 따라 강남 가려고요? 직업할 때는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눈에 얘기했지만 절대 직업 선택까지 친구 말만 따라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친구 말을 참고만 하고 내가 직접 찾아봐야 돼. 직업은 친구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지는 거야.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내 먹고 살려고 하는 건 친구 같이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아니 친구 말 들었다 하더라도 참고만 하고 진짜 많이 뽑나? 어느 지역이 많이 뽑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되잖아요. 여러분 아니 뭐 군무원뿐만 아니라 부사관 장교들도 어디 많아요. 최전방이 많잖아요. 최전방에 특히 부사관들 최전방이 많이 몰려있거든요. 후방이 못 내려와요. 부사관들도 거의 못 내려와. 지금 소피아님도 아시겠지만 군무원 많이 뽑는 이유가 부사관 인력을 부사관 장기 티오를 줄이고 그 자리를 군무원을 채우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옛날부터 뉴스에 나왔던 거거든요. 부사관 장기 티오 점점 줄여버리고 줄여가지고 군무원을 채우는 거. 근데 부사관이 어디 있어요? 최전방이 다 있습니다. 최전방에. 집중님 어서요. 반갑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최전방이 다 몰려있어. 최전방에. 그럼 나는 웬만하면 최전방 가야 되는 거예요. 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거잖아. 최전방이 생활하기 좋냐 말이죠. 생활하기 안 좋습니다. 그리고 소피아님이 저번에 얘기했지만 오히려 최전방 가면 오히려 직업군이 낫다는 생각을 가질걸요? 왜냐? 직업군인들은 관사가 지원이 되잖아요. 뭐 비옥큐나
아니면 결혼하면 군인 아파트가 제공되잖아. 근데 군무원은 그딴 거 없습니다. 자기가 집을 구해야 돼요. 이거 몰랐죠? 솔직히 말해봐요. 몰랐죠? 내가 내 돈으로 집을 주고 집을 구해서 내 돈으로 보증금 내고 내 돈을 월세 내야 되는 거야. 근데 군무원 월급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원래 군인들 월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지만 그래도 가장 메리트 중에 하나가 그래도 이제 부사관 장교들은 그래도 그 군부대 안에서 생활이 가능하니까 돈이 안 되잖아요. 돈이 월급은 작지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돈 모은 거거든. 근데 돈 받는 거 아시겠지만 뭐 장교들도 그렇게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부사관 더 많이 못 받겠죠. 근데 나가는 돈이 없으니까 돈을 모으는 거예요. 나가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뭐 군복이나 뭐 군대 필요한 장비는 다 보고받고 밥도 나오고 자는 것도 나오니까 돈 나갈 일이 거의 없어요. 예, 거의 없으니까. 근데 월급은 정말 솔직히 말해서 정말 작거든요, 이게. 밖에서 받는 것보다. 그래서 부사관 분들이 보통 그것 때문에 나가지, 월급 때문에. 아, 이 월급 받아가지고 참, 씨, 언제 차 사고 다 할까, 막 이 생각 때문에. 밖에 나가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근데 집중기도 나가봐겠지만 밖에보다 오히려 아내가 낫다는 생각이 더 가지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사연자분 제가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본인은 딱히 그러니까 본인은 딱히 공무원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네. 없는데 친구가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한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그런 거야. 이해가 됩니까? 어려워도 해야 되는 게 공무원 시험이야. 어려워도 안 해줘도 우겨 따집으로 믿어붙이고 외우고 적고 해야 되는 게 공무원 시험이에요. 다른 뭐 한 번 이해가 되니까 알만하니까 다 그러게 공부합니까? 아니에요. 안 외워져도 막 계속 적어가면 계속 보면서 자꾸 눈에 계속 익숙하게 만들고 계속 동방부분 계속 돌리고 반복. 예, 그래서 공무원 공부가 힘든 거예요. 안 외워지는 거, 머리 안 도는 거 억지로 집어넣어야 되거든. 근데 계속 진짜 보다 보면 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들어가요. 완전히 이해가 안 되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들어간단 말이야. 그렇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약간 공무원 공부는 그냥 단무지에 단무지. 단수 무식하는 그 암기 방식. 근데 그게 내가 안 맞다 하면 애시당초 떠나면 돼. 이 시험에. 그러면 이 얘기 들으니까 좀 내가 군무원 준비를 좀 생각이 좀 달라지죠, 형님. 뭔가 전국을 좀 찔린 것 같죠. 그리고 내가 보니까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요, 형님. 무슨 공무원 합격자들이 뭐 점수 잘 받은 사람들이 뭐 그 책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이론이나 체계를 완전히 이해하고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냥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만 집어넣는 거예요. 딱 이게 맞아. 그냥 문제를 풀기만 하면 돼. 이해 안 돼도 좋아. 오답 위치나 오답 패턴이나 기출 지문 나오는 거 그것만 나와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돼. 완벽히 이해하면 됩니다. 난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 문제만 풀리면 되잖아요. 자주 봐가지고 문제 풀리면 돼. 학교만 하면 되잖아. 안 그래요? 아니 저거 완벽히 깨우친다고 해서 실무 가서 써먹냐? 그것도 아니거든. 어차피 시험 과목을 통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보고 눈에 익히고. 자, 자 그러면 뭐 공무원 준비를 하고 말고 본인 자유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다른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내가 공무원 준비를 적고 대학생을 한다고 했을 때 좀 내가 이 얘기 듣고 좀 이 대학생의 점수 있죠. 그러면 점수가 몇 점이에요? 2학년 1학기 성적이 어떻게 됩니까? 애원님. 학점이 있을 거 아니야. 평점이 어떻게 돼요? 2학년 1학기 학점이 아니면 전체 학점.
3.47요. 나쁘진 않은데요. 근데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전 3.2라고요. 별로 안 높은데. 일단 님 공부했는 걸 뭐 전혀 내가 나쁘게 보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그 솔직히 이렇게 했다는 거는 공부를 전혀 안 했다는 거잖아. 원래 대학교 성적이라는 게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가 아니라, 뭐 100개, 100점 만점에 뭐 20문항에 3개 맞췄다고 15점 주는 게 아니라요. 내가 15점 맞았다 도 상대방이 10점이고 빵점이고 5점 이상한들이 많으면 내가 A를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안 좋은 거야. 왜 안 좋은지 아세요? 그만큼 학년 전체 수준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아, 3년 동안 공부했다고. 근데 만약에 님이 있잖아요. 편입을 한다거나 뭐 안 먹었으면 학점이 좋아야 돼. 왜냐하면 편입할 때 님 학교의 학점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나쁘게 보는 게 아니에요.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에 보면 성적을 좀 내가 제대로 못 맞췄다는 거잖아. 못 맞췄는데 이거 줬다는 거는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 나보다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원래 이게 A 뿌리나 그 B 뿌리 이제 줘야 되는 그 나름 이제 배율이 있거든요. 비율이. 다 A 뿌리 줄 수 있고 다 A를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차등을 해가지고 다 못했는데 그 중이라도 이제 뭐 잘 맞춘 사람, 예를 들어 30점이면 B 뿌리 30점이면 한 50점 맞춘 사람은 A 뿌리 주고 40점 맞춘 사람은 A를 주는 거예요. 이제 그 밑으로 맞춘 사람은 B 뿌리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말 5점 만에 B 뿌리 줬다는 거는 그냥 적기만 하면 그냥 맞추기만 하면 다 B 뿌리 줬다는 거네. 그러면 5점 받았으면 한 20점, 30점 맞은 사람은 A 주고 한 40점 맞은 사람은 A 뿌리 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대학교 성적이 좀 약간 좀 이상해요, 이 체계가. 예. 인하공전은 편입을 한다. 편입을 하는 것보단 재입학을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재입학. 예. 왜냐하면 그거 하셔야 돼. 님이 전문대로 막 생산지적으로 가잖아. 그럼 학점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학점이.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일단 내가 설명을 드리면 인하공전을 편입을 한다. 좋습니다. 그럼 2학년 되겠죠. 2학년인데 문제가 있어. 이미 내 전 학점이 전문대 기준으로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문대에서 뭐 인하공정이나 뭐 다른 전문대 대기업 생산직 가는 사람도 학점이 꽤나 높아요. 네. 3.8 이상 넘어요. 4점대도 있어. 요즘에 대기업 생산직도 전문대 출신들 학점을 많이 봐요. 어떤 데는 아예 걸어놨어요. 전학년 평점 학점이 3.5 이상. 그러니까 오히려 전문대가 오히려 생산직 공채가 학점이 더 까다로워요. 훨씬 더. 석화 같은 데 들어간 사람 4점대 초반이에요. 4.5 만점에. 네. 제 방송에서도 이제 대기업 생산직 합격하신 분들 학점을 보니까 4점대예요. 편입을 하면 그 내가 4년제 받았던 학점을 그대로 안고 가는 거잖아요. 안고 갔는데 그럼 내가 여기 들어오면 거의 졸업학기잖아. 졸업학기면 많이 알기 힘들다는 거죠. 내가 저만큼 되는 걸 다시 많이 하기 힘들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대로 졸업을 하게 되면 저 학점에다가 뭐 보통 졸업할 때 학점을 그렇게 잘 안 줘요. 그럼 안 주면 3점 뭐 한 3 이렇게 마무리하면 다른 경쟁자들 뭐 대기업 생산직을 취업하려고 하는 다른 경쟁들에 비해서 좀 불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훈님? 그냥 이게 그냥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참고 마시라는 겁니다. 제 얘기가 100% 맞다고 제가 장담 못해요. 아니요, 그래 안 돼요. 학점 못 덮어요. 일단 학점이 기본 베이스가 돼 있어야 돼. 오히려 학점으로
기사나 산업기사를 커버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점으로 산업기사나 기사를 커버치지 기사나 산업기사 학점을 커버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보면 학점도 좋지만 자격증도 좋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님이 예를 들어서 뭐 자격증으로 커버친다 하더라도 뭐 산업기사 4개 딸 수 있습니까? 상기 4개 딸 수 있어요? 솔직히 뭐 생산직 보는데 기사까지 필요 없어요. 상기가 중요한데 상기가 4개 정도 딸 수 있냐고요. 힘들죠. 오히려 님 여기 전문대 이런 데 있잖아요. 뭐 전화기 쪽 가보면 웬만한 4년제보다 훨씬 더 빡세게 합니다. 그게 스파르타래요, 스파르타. 왜냐하면 학점도 잘 받아야 되지만 자격증도 기본적으로 상기 3, 4개 정도 따내야 나중에 공채에서 시험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편입해서 취업한다 힘들어요. 뭐 인하공정 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인하공정 인하공정 된다고 다 좋은 데 가는 게 아니라 사실 전문대는요. 대학 간판 껍데기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애원님. 오히려 학점이 중요해요. 뭐 4년제는 같은 경우에도 대학교 간판이 중요하긴 한데 전문대는 솔직히 대학교 간판이 그렇게 안 좋아도 학점이 좋으면 뭐 간판 정도야 우습게 무시할 수 있어요. 네. 내실이 중요해요. 내실이. 껍데기보다. 자, 일단 두 번째. 대기업 관리직 및 기능직 취업 목표를 한다. 휴학해서 토익 900점 받고 충남대 기계공학과 편입 준비. 뭐 편입을 하는 거야 좋죠. 좋은데 이것도 애로사항이 있어. 어떤 애로사항이 있냐면 자, 니 만약에 휴학해가지고 토익을 정말 잘 맞아가지고 편입에 성공했다고 칩시다. 네, 쳐요. 그러면 이미 저 학교로 가게 되면 3학년이 3학년. 맞죠? 3학년이 되는데 문제는 이미 저 이제 전 학교에서 지방대에서 받았던 1학년, 2학년 그 레벨로 과연 충남대 기계공학과 3학년 과정을 따라갈 수 있냐는 거죠. 레벨 차이가 꽤나 많이 날 텐데. 이거 생각해 봤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거 아셔야 돼, 에어님. 지방대 기계공학과는 굉장히 파워가 세고 취업도 잘 돼. 지 와중에도.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수능 입결 굉장히 높아요. 공고 같은 데서도 이제 지거국 이제 뭐 기계공학과나 뭐 전화기 가려면 반에서 1등 찍어야 될 겁니다. 뭐 수시로 가려고 하더라도. 네. 뭐 경북대 기공이나 부산대 기공 아니면 전남대나 충남대 기공 가려면 뭐 실업계 기준으로 반에서 1등 해야 돼요. 1등 해도 갈까 말까요? 님 고등학교 때 이제 아무래도 공고 나오신 것 같은데 공고 나오셔서 이제 지고국 간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지 않잖아요. 한 반에 한 명 나올까 말까 그래. 한 반에 한 명 나올까 말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그런 거예요. 내가 기계과학과를 편입을 할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한다솜 치더라도 4년 3학년 수업을 따라가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저 3학년 수업을 따라가려면 저 충남대 기계공학과 이제 3학년 수업을 따라가려면 충남대 기계공학과에서 1학년, 2학년 수업을 뭘 했는지를 알아야 돼. 근데 님이 지금 배웠던 거하고 이 사람들이 배우는 1학년, 2학년 배우는 레벨 차이가 내가 봤을 때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해. 상당히 엄청나게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님 대학에서 가르치는 어떤 학생들 수준이나 수업 수준하고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1학년, 2학년 과정 이 수준이 갭 차이가 어마어마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미 여기 1학년, 2학년 과정 제대로 마스터하지 못했다면 그냥 지방대에서 1학년, 2학년 한 거 가지고 3학년 가버리면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보통 실업계 출신들이 이제 뭐 직업고 가잖아요. 잘된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보통 공고나 실업계 나온 출신분들은 공부를 약간 어떻게 하냐 하면 약간 속성으로 한단 말이에요. 속성으로. 쩡이님 아실 거예요. 저도 실업계 출신이거든요. 왜냐하면 평소에 공부 잘 안 하다가 선생님이 시험 낸다 하면 이제 찍어주거잖아요. 그 찝어주는 그 공부한단 말이에요. 아마 쩡이님 아실 거예요. 일주일 평소에 그냥 뭐 숙제 곤양저냥 하다가 일주일 되면 선생님이 시험 대가서 야 이제 공부해라 내가 다 말해줄게 하면서 막 어,
야, 동그라미 해봐. 이 동그라미만 외우면 100점 나올 테니까. 너희들 이것도 공부 안 하지? 어? 이것도 못 외우면 공부, 너 공부 때려치워야 돼 하면서, 야, 동그라미 해. 동그라미 쳐봐. 야, 이것만 나오니까, 어? 이거만 공부하면 될게 하면서 이렇게 뭔가 좀 나름, 거의 매팩이죠, 매팩. 예, 매팩을 켜주잖아. 씨, 이거 완전 공통인데. 진짜 옛날이랑 지금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 아, 진짜. 아, 진짜 이거. 전국 공통이잖아, 이거. 그래가지고, 에이, 맨날 선생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에이, 이거, 너희들 이런 거 가기 전에 공부 안 하지? 에이, 그 돌대가리 하면서. 에이, 나중에 커서 뭐 되려고 카드 같이 찍 하면서 혀 긁고 찾아맞죠. 에이그, 내가, 우리가 오죽하면 이렇게 답까지 알려줘가면서, 동그라미 치 외우러 가노. 아유. 그래서 그것만 잘 외워도 1등급 나와요, 1등급. 그렇지 않나요? 수행평가 제때 내고, 수행평가 제때 내고, 그 시험 일주일 전에 그것만 잘 외워도 1등급 나옵니다. 예. 근데, 그게 대학 가면 안 통하거든요, 문제는. 대학 가면 전혀 안 통하거든. 대학교 가면 이제 공대는 정말 열심히 해야 돼. 예. 공대는 인문계들도 힘들어요. 인문계들도 힘들어요. 인문계들도. 인문계도 힘들어. 왜냐하면, 대학교 가면 이제 공부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고등학교 때 축제사도 공부했으니까, 야자까지 했으니까, 아, 대학 가면 이제 공부 안 하고, 좀 여자도 사귀고, 좀 미팅도 해야지. 이 생각 가진단 말이야. 근데, 가니까, 가니까, 그러니까, 공대 가니까 더 많이 하는 거야, 이게. 와, 뭐지, 이거? 분명히 대학 가면 좀 늘어날 줄 알았는데, 더 많이 하는 거야. 죽습니다. 특히 지고고 1학년, 2학년 가면 죽어요. 레벨이 너무 높아가지고, 괜히 이 사람들이 취업을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거 외운단 말이에요. 특히 공대는요, 1학년, 2학년 수업을 정말 잘 들어야 돼요. 네. 공대는 특히 1학년, 2학년 수업을 정말 잘 들어야 돼요. 1학년, 2학년. 엄청 잘 들어야 돼요. 그걸 마스터해야 3학년 갈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사실 내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방대에서 가르치는 수준이 과연 이 수업 수준을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못 따라간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내가 에어님의 노력이나 공부 열정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상당히 직업의 이 공학의 어떤 수업 수준의 레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수학을 잘해야 돼. 수학을 굉장히 마스터해야 돼. 보통 이 직업국의 공대 정도 갈 정도면 수학에선 도 같은 사람이야. 수학이나 과학. 수탐이나 수리야, 과탐은 도 같은 사람이에요. 도 같았으니까 여기 있는 거지. 근데 본인이 여기 봤을 때 공식 암기는 힘들다고 하잖아. 근데 이분들 아마 마스터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보통 그런 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편입하면 같은 이제 3학년 되면 걔네들이 뭔가 알게 모르게 차별하는 게 있대요. 이 편입생들이 차별하는 게. 자기들이 진또백인데 쟤네들은 편입해서 왔으니까 약간 다르게 보는 게 있대. 알게 모르게. 그래서 뭐 가르쳐 달라고 해도 너 편입했지. 어떻게 이런 것도 모르냐 하면서 그냥 무시한다고 그런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편입하시는 분들이 약간 아싸가 된대 이게. 특히 직업이 이게 없지 않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된다는 거죠. 예, 나는 직업이 공대 다니면 그 정도 프라이드는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다니는 학교 졸업. 다니는 학교 졸업도 학점을 진짜 잘 맞아야 돼. 이게 그런 거야. 지방대에서도 공대 나와서 취업이 잘 되긴 하지만 대신에 내가 학교 레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성적을 더 잘 맞아야 된다는 전제가 따르거든요. 네. 근데 님이 지금 여태까지 받은 성적 3.2라고 했잖아. 내가 봤을 때는 졸업할 때까지 한 3.7, 8 정도는 올려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남은 학기는 4점대를 찍어야 된다는 거죠. 4.0 언저리. 거의 장학금 받을 정도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에어혼님께서도 학교를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보통 1학년, 2학년 때 수업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 3학년, 4학년을 그대로 이어받아요. 그 사람들이 뭐 어디 자빠지지 않은 이상은 보통 학점 처음 잘 받았던 애들이 계속 잘 받아. 대학교 다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처음부터 4점대 받았던 애들이 계속 4점대 엄전히 놀아요.
뭐 중간에 살짝 떨어지는 거 있어도 엄청나게 많이 안 떨어져. 뭐 3.78 정도에다가 다시 4.0 올라오고 거의 거기서 왔다 갔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절대 이 정점인 있는 사람들이 안 내려와. 원래 학점이라는 게 전부 다 4점 맞을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학점을 잘 받으려면 누가 잘 맞는 사람을 내려야 내가 올라가는 거잖아. 왜냐하면 대학교라는 게 학점이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퍼센티지가 있잖아. 만약에 그냥 다닌 학교로 졸업한다면 정말 피통사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격증 뭐든. 네. 장학금 받는다는 생각을 해야 돼. 장학금 받는다는 생각으로. 아니 그러면 애원이 생각해보세요. 공무원 공부한다고 하면 휴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휴학계를 안 냈어요? 그것도 이상하네. 보통 대학교 재학 중인 사람들이 공무원 공부하면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공무원 시험에 올인하기 위해서 휴학계를 내고 뭐 1년 동안 한번 제대로 해보자 아니면 2년 동안 제대로 이런 마인드로 가는데 아니 휴학계도 안 내고 대학교 다니면서 공무원 준비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죽도 밥도 안 되는 건데. 원래 보통 재학생도 공무원 준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대신에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안 해요. 왜냐? 죽도 밥도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두 가지 챙깁니까? 공무원 공부 하나만 해도 빡신데 힘든데 근데 공무원 공부도 하면서 대학교 수업까지 간다. 욕심이에요, 욕심. 장담하는데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공무원 공부도 안 되고 학교 성적도 안 되고. 네. 좀 내가 봤을 때 계획을 뭔가 잘못 잡으셨네. 자,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 하면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출결.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출결 초등학교 때 한 번 결석한 거 빼고는 결석한 적 없음. 이게 뭐냐 하면 굉장히 잘 돼. 그럼 중학교, 자, 고교 때는 개근이라는 말이잖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에어님, 누가 이렇게 얘기해준 사람 없었습니까, 주변에? 뭔가, 오늘 좀 뚝배기 많이 깨지죠?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 님이 3만원 줬다는 어떤 그런 돈의 가치를 좀 느끼게 해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좋은 얘기보다는 뭔가 정신이 번쩍 뜨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게 하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님이 고등학교 때 결석한 거 빼고는 결석한 적 없다고 했잖아요.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대기업, 중견기업, 생산직. 자, 중견기업 생산직에 생산직 채용을 할 때 대부분의 회사들이 생기부 제출을 요구합니다. 네. 생기부 그냥 내야 되는 거예요. 기본 옵션입니다. 요구하는데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생기부, 고교 생기부를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안 본다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라는 거예요. 만약 고등학교 때 결석까지 있으면 이것도 애매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출교를 너무나도 강조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내가 학교 빠짐없이 다녔다는 거잖아요. 이거 정말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학점 님이 만약에 생산직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학점 자격증도 커버가 안 되는 게 있어요. 학점이 좋고 자격증이 좋아도 다른 게 안 좋으면 못 가는 게 있어요. 생산직에서. 바로 출결입니다. 출결. 출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기업에서. 엄청나게. 어떤 특정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출결 이제 결석 2개만 있어. 무단 2개만 있어도 그냥 아웃인 데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나마 생산직 갈 때는 내가 걸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걸리는 게 없다는 거야. 적어도 출결 때문에 내가 깔 리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로얄님 어서요. 반갑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취득한 자격증 출모가 있을까? 어떤 자격증 땄습니까? 어떤 자격증 이제 취득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가장 희망이 있는 거는, 지금 학교를 용접 밀린 금융기능사에 기능사는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기능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생산직에서는 상기가 중요하고, 대학교 갈 때는 기사가 중요해요. 예. 보통 이제 사람들이 전문대를 가는 이유는 전문대를 가야 상기 요건을 채울 수 있잖아요. 예. 물론 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은데, 기능사 3, 4개 있는 것보다 상기 하나 있는 게 더 취업에서는 더 잘 먹힙니다. 보통 생산직 간다고 하면 보통은 이제 위험물 산업기사나 아니면 공조내동 산업기사 아니면 산업안전 산업기사 뭐 이런 거 따요. 아니 뭐 쓸모가 없는 건 아니야. 쓸모가 없는 건 아닌데 보통 용접 밀린 금형. 자, 밀린 금형은 보통 이제 가공집이라고 하죠. 가공집. 예. 가공집 같은 데 가면 이제 쓸모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을 할 줄 안다는 거니까. 뭐 CNC나 NCT 아마 밀린 금형 기능사를 땄는 거 보니까 그 학교 안에 그 CNC가 있었나 보네. CNC랑 NCT가 있었으니까 저걸 땄나 보네요. 실습을 하면서. 네. 금형 기계하고. 그냥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A형님. 학점을 했는지보다 만약에 내가 님이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지금 다니는 학교를 자퇴를 하고 인하공장이나 아니면 전문대 같은데 폴리텍이나 그런 데 지원할 것 같아. 어차피 지금 내가 뭐 올해 제낀다 하고 해도 24살이에요. 24살 있고 뭐 폴리텍 같은 데 2년 하고 나서 26살이야. 그러면 늦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대기업에서 충분히 쇼를 볼 수 있는 나이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즘에 뭐 4년제 나와가지고 대학교 취업 안 되고 어설플 것 같으면 많이도 유턴합니다. 엄청 유턴 많이 해요. 요즘에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4년제 이제 재학생들의 이제 전문대 유턴 현상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엄청나게. 요즘에는 인서울 이제 문과 출신들도 많이 유턴합니다. 그만큼 4년제가 취업이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물론 님은 공대이긴 하지만 근데 님이 공대에서 너무 좀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님은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게 제대로 안 나타난 것 같아요. 뭔가 꼬였다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저라면 폴리텍은 가까운 데 가시면 됩니다. 가까운 데 가시면 되는데 되도록이면 기계나 화학 쪽, 기계 쪽 있는데 가시는 게 좋죠. 기계 쪽 있는데. 내 집이랑 가까운데. 네. 전국 어디를 가도 상관없습니다. 폴리텍이라는데 다 똑같습니다. 웬만하면. 근데 이제 기회과정이 있는데 지원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에어님, 제가 얘기했다고 해서 따라가라는 게 아닙니다. 에어님.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뭐 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듣더라도 이미 뭐 대학을 가겠다 하면 가는 거고 뭐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고 하면 보는 거고 아니면 뭐 편입을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에어님. 저라면.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다 얘기했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건 다 얘기했어요. 에어님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형님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뭔가 인생 결정을 할 때 남들의 꼬드김이 하지 마세요. 인생은 내가 사는 거예요. 친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이가 어디니까 친구가 소중하고 뭐 자주 보고 하니까 뭐 놀러 가는 거 좋고 이렇게 하잖아. 나이 계란 한 판 대보세요. 30살 돼봐. 친구 나머지 다 필요 없어. 내가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살고 봐야 친구도 있는 거야. 내가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살만해야 내가 번 돈으로 30세끼 해결이 가능해야 뭐 친구고 뭐 애인이고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죠. 근데 그거를 뭐 친구가 있을 수 있고 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생산직 오래 할 수 있냐고요?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오래 하려고 가는 거예요. 회원님. 생산직 오래 하려고 가는 거야. 잠깐 하려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대기업이기 때문에 더 오래 할 수 있는 겁니다. 대기업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함부로 사람을 자를 수가 없거든요. 왜 최근에 대기업 생산직이 굉장히 사람들 인식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왜 많이 가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돈도 돈이지만 대기업 생산직은 거진 노조가 다 있거든요. 노조도 그냥 어설픈 노조가 아니라 강성 노조 다 있잖아. 최근에 삼천도 노조가 생겼잖아요. 노조가 있다는 거는 사람을 함부로 짤 수 없다는 거예요.
함부로 짤 수 없다는 겁니다. 중견기업만 가더라도 대부분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가 있으면 내가 회사 다니면서 억울한 일이 생겨도 노조가 커버 쳐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회사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중소기업 같으면 나가라고 하겠죠. 근데 중견기업이라고 하면 노조에서 봐주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 신청하고 완치할 때까지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취업이라든지 인건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노조에서 그런 거 커버 쳐주면 그냥 내가 다치고 나서도 완치할 때까지 병원에서 계속 이제 요양하면서 요양하는 동안 취업이 병원 회사에서 다 나오고 돈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차이 큽니다. 대기업은 그런 게 다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기업이 굉장히 복지가 좋아요. 복지 수준을 보면 공무원 부럽지 않습니다. 뭐 복지 포인트 있죠. 복지 포인트 뭔지 아시죠? 뭐 1년에 100만 포인트 줘가지고 뭐 삼성이 뭐 홈쇼핑 같은 데 있잖아요. 예. 그런 이제 가가지고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100만 원씩 공짜로. 예. 그런 거 있고 뭐 떡값 있고요. 레프레시 휴가 있고 그리고 모범사원 같은 표창 같은 거 있고 그리고 뭐 10년 장기 근속자 같은 표창 같은 거 있는데 그런 거 있으면 뭐 금두꺼비 같은 거 있죠. 뭐 5돈짜리 엄청 비싸거든요. 사면 뭐 5돈 10돈짜리 뭐 매달 금메달 준다거나 순금으로 된 거. 아니면 이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한테 뭐 가족 여행권 같은 거, 유럽 여행권 같은 거. 아니면 이제 가장 좋은 게 그거지. 자녀 학자금 지원. 예, 중견만 가더라도 자녀 학자금 지원 다 있어요. 대기업 가면 자녀 학자금이 그냥 일부 지원이 아니라 전액 지원이에요. 전액 지원. 물론 내가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대학교 갈 때까지 이제 회사에 다녀야 그게 가능한데 그런 거 다 있어요. 예를 들어 현차 같은 경우에는 자녀 학자금 지원이 무제한입니다. 무제한. 그러니까 자녀 수와 상관없이. 공무원은 이게 없어요. 공무원들이 이제 무이자 대출만 있을 뿐 뭐 자녀 학자금 지원이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돈이지만 복지도 좋고 대우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 의뢰하는 게 있지. 그게 뭐냐 하면 4차 산업. 4차 산업이 되면서 이제 사람의 일자리를 로봇이 빼앗고 점점 시스템화되면서 인력을 확충 안 할 거다. 그런 걱정은 있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왜냐하면 뭐 로봇 설비 같은 거 가려고 해도 돈이 많이 깨져요. 엄청 많이 깨져. 당장을 보면 사람을 쓰는 게 기업 입장에서 이득이야. 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폴리틱이 나올 것 같은데요. 폴리틱이. 예. 물론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긴 해요. 4차 산업 때문에 우려하고 있긴 해.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확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근데 그거는 4차 산업 바뀌면 있잖아요. 생산지만 문제가 아니라 사무직도 문제, 사무직도. 둘 다 문제야. 보통 4차 산업 바뀌면 생산지만 문제지 사무직 상관없다고. 사무직은 더 문제야. 왠지 아십니까? 사무직은 내가 봤을 때 이 4차 산업 들어오잖아요. 그 총무과 없어집니다. 총무과. 총무 경기가 없어져요. 왜냐? 시스템이 알아서 계산해주고 매출전표 다 관리해주는데 누가 계산기 두들기고 엑셀하고 누가 필요합니까 그거를. 내가 봤을 때 4차 산업 들어오면 가장 없어지는 부서가 총무하고 경리입니다. 사실 냉정히 말하면 그쪽 부서가 핵심이긴 하지만 전문성이 떨어지고 얼마든지 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거든요. 예. 생산심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판단 잘 하시고 본인한테 맞는 거 잘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에어님. 아무튼 제 방송 와주셔가지고 고맙고 제가 도움을 드렸나 모르겠네. 에어님한테. 도움을 드렸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본인을 잘 선택하셔가지고 나중에 후회 없도록 잘 해보시고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에어님. 네. 쟁여하기 때문에 물론 사람이 뭐 결정 같은 거 잘못해가지고 좀 헤맬 수 있어 방황할 수 있는데 뭐 그래도 나이가 젊으니까 지금이라 바로 잡으면 또 나중에 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내가 너 꼬였다고 해서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본인한테 맞는 게 잘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